1강부터 4강까지, 400까지 계속 수업을 들었던 분 아니에요. 정확히 매번 안 계세요. 근데 이거 매번 들으셨지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SDG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맞죠?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얘기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가 뭐냐? SDG예요. 이따가 이제 보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15년도 9월 25일이었어요. 역사적인 날이라고 저는 감히 되는데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죠. 국제연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합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말은 유엔이라고 되어 있지만 국제연합이지만 잘 합의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안도 시끄럽죠 지금요. 엄청 시끄러워요. 뭐 조모 선생님 이야기가 좀 막 시끄럽고 되게 힘들어요. 잘 안 되죠. 한국 내에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겠죠. 그렇죠? 이해관계가 다양하니까 사실은 국제 정세라는 것은 어때요? 어쩌면 정글의 법칙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국의 이익이 더 많이 중심이 되고 또 자국 중에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의 이해관계가 많이 관통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잘 안 돼요. 제3세계와 제1세계가 잘 합의가 안 되고 또 옛날에 아시죠? 동서냉전 있을 때 소련을 한 축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또 미국을 한 축으로 하는 뭐죠? 자본주의 진영이 맨날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서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또 다극화되면서 또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중국, 러시아, 일본 뭐 엄청나게 복잡하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유엔에서 보세요.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북한도 SDG를 합의했다는 거예요. 아마 내년쯤이면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제 북한도 이 문제를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국가나 지방정부나 혹은 대학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속가능 발전 건의를 중심으로 지방 차원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편인데 어쨌든 국가 차원과 지방정부와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 민간까지 일치해서 SDG를 추진해 나가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될 산, 건너야 될 강이 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SDG는 17개 목표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169의 세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17번까지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돼요. 이따가 제가 왜 이걸 삐축을 하려고 하냐면요. 오늘 제가 안 해주면 아마 졸업 때까지 1번부터 17번이 뭔지를 모르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번부터 17번이 뭔지를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오늘 최소한 5까지는 가지겠다는 겁니다. 자, 매년 국가평가가 진행되고 있어요. 4년마다 유엔 차원에서는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예산이 우리한테까지 오는 것을 잘 몰라.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연구할게요. 어쨌든 간에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냐면 3,850조에서 5,880조에 달하는 예산이 SDG를 위해서 써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전 지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것도 이제 우리 한중 슈퍼님 때는 얘기 못했고요. 제가 동아시아 세션 가서는 얘기를 했었어요. 9월 달에 9월 24, 25였죠. 이때 그 이전에 이제 유엔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유엔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죠. 유엔 총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제74 유엔 총회가 있었고 이때 주요한 주제가 뭐냐면 토픽이 뭐였냐면 바로 SDG였어요.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뉴욕에서 SDG 정상회담도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그 주제, 올해 이제 유엔 그 SDG 정상회담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지속가능발전대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성들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성평등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소년들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혹은 교육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경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역량을 강화시켜내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포용성이에요. 제가 요즘에 한국에 와서 너무나 힘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진영들이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지구촌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속도가 빠르거든요. 요즘에 뭐 제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가지고 되게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나중에 우리가 검토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데 한국은 좀 뭐랄까 지금 계속 갇혀있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내 편, 이 편 나누고 싸우고 쪼개고 분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SDG는 뭐냐면 포용성이에요. 차이의 인정이에요. 우리 사회에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사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있고 청년 세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청년 세대와 비정규직 노동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가 지속가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UN SDG 정상회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포용성이고 또 하나 평등성이에요. 공정성, 평등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가 주요한 어떤 의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거는 안토니오 구테우스라는 유엔 사무총장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030 의제 다시 말씀드리면 SDG예요. 2030 의제 SDG 목표는 공정한 세계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집단적 대응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날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왜 지속가능 발전이 필요한가? 왜 필요하겠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속도로 나아가다가는 지금의 모습으로 나아가다가는 아마도 우리의 미래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매트릭스 영화 같은 거 보셨죠? 매트릭스 혹은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은 어때요? 미래 사회가 유토피아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디토피아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속도로 나가다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겠는데 예견하건데 인공지능에게 인간 잡혀먹힐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기계에게 인간이 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죠. 고민을 해보실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속도로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어쩌면은 우리의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구 용량에 초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내다가는 석유 뽑아내고 석탄 뽑아내고 뭐 뽑아내고 계속 CO2 분출하고 이러다가는 기후변화 일국이 되죠. 그렇죠? 오존층 파괴되고 어쨌든 간에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예요. 지금 유엔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 화두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후변화 문제고 또 하나가 뭐냐면 생물종 다양성이에요. 오늘도 이 순간에 어떠한 생명종이 사라지고 있어요. 인간만 남겠죠. 지금 동물들은 어떻죠? 동물원에 많이 가 있죠. 지금. 그죠? 사라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동물이 사라지고 어떠한 식물이 사라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순환 반응이 오죠. 그렇죠? 많이 배웠죠? 예전에 이 얘기는 안 되는데 중국에서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고대동 주석이 실수한 게 있잖아요. 아시죠? 참새 아시죠? 참새 때문에 싫은 거예요. 참새가 갑자기 어딜 지쳐 나갔어요. 나갔는데 참새가 막 벼를 쪼아먹는 걸 본 거예요. 열이 받았어요. 그때 노주석이 열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관광분을 불렀어. 저거 빨리 없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 참새 석탄 작전이 벌어져갖고 수백만, 엄청나게 많은 참새를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쌀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아니 뭐 참새가 먹었던 해충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식량이 더 감소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정책이 폐기되긴 하는데 이거 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순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다른 게 죽으면 우리에게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이 SDG 17개 목표는 다 아실 거예요. 이 미세먼지 문제 심각해요. 그 다음에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돈은 약간 풍요로워졌을 거예요. 아마 예전보다는 잘 먹고 뭐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은데 행복도는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요즘에 자꾸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젊은 애들한테도 많이 나오죠. 지금 상대적 박탈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진짜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시죠? 중국은 그래서 한전화 정책 버렸어요. 아시죠? 오히려 인구를 늘리려고 지금 하는데 안 날려고 하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애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노령화 문제 심각할 거예요. 아마 다 계산한 사람 나오잖아요. 얼마 있다가 대한민국이 시가 말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실업률 계속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노동력이나 인간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기계가 혹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은 인간은 되게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예전에 사회학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제가 사회학 전공이니까 학부생들하고 논쟁을 붙여요. 뭐냐면은 과연 기계화가 된다 혹은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많이 나오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인간은 노동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생겨요. 그렇죠? 없어지는 일자리, 그렇죠? 인간의 어떤 노동력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될 수 있는 측면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닌 거죠. 미래가 대단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위험한 3.2일차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데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막 캔다고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이게 그렇죠? 용량은 한계가 돼 있고 불안정한 기후 지금 점점 더 걱정스럽다고 하죠. 식량과 물 부족. 한국도 지금 물 부족 국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교수님 제주도에서 삼다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제주도에서 뽑아내는 겁니까? 난 걱정스러운 게 그 작은 섬에서 그 물을 삼다수를 계속 뽑아내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좀 무섭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물도 부족해요. 좀 그런 얘기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령화 문제, 지역별 인구 증가의 불균형 문제 뭐 이런 게 있고 분배적인 문제가 또 굉장히 있어요. 지속 가능한 경제가 없는 미래, 또 국가의 권위가 점점 약화되는 어떤 통치력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위험한 3.2일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이거 뭐냐면 고민이 이제 시작된 지점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72년도, 92년도, 2000년도, 2012년도 쭉 있는데 한번 그거는 자료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들, 주요한 사건들이 이제 형성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명가호진 얘기 많이 해요. 물은 결코 건너뛰는 법이 없다는 거죠. 차곡차곡 체험해 나가는데 SDG가 나오는 과정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맹자 이후한테 나오는 건데요. 그런 것이다라는 걸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2년도에 고민들, 그 다음에 92년도 이후 정상회의예요. 여러분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부분들과 지방의회 제20의 탄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이 92년도 이후 정상회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2년도 요하네스버그에서 있었던
세계 지도가를 발전 정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문제의식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환경 중심이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지구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단순한 부분이었는데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사회 문제와 이 사회 문제, 경제 문제가 분리되어서는 이 환경 문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고프면은 나무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나무나 산이, 들이 석양이 아름답고 배고픈 사람한테 평택 들판에 있는 노을, 우리 노을 축제도 하잖아요. 그죠? 가요제도 성악가를 하는데 그게 아름다워 보일까요? 배고파 죽겠는데?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베게 돼 있어요. 제3세계에서 인도네시아나 제3세계에서 벌목을 하고 그죠?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고프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그걸로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와 환경 문제를 분리하기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환경, 경제라는 부분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건 인식이죠. 이게 왜 중요한 거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환경 문제 접근하기 어려워요. 의식적으로 쓰레기 봉투 이거 배워야 되는 거죠. 중국도 이제 하고 있어요.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의 힘이었지 하라고 하면은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막 버리게 되고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였고요. 중요한 게 2015년도 유엔 총회였다는 거.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합의가 된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과 지구를 위한 21세기 새로운 헌장이라고 SDG를 기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 행동 협약이라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정식 명칭은 무소오의 아까 세계 변혁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과 사회를 같이 변화시켜내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같이 전환하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 삶의 양식, 태도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구현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SDG 이해하려면요. SDG 의제의 전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전문이 있고요. 선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표와 세부 목표가 있고 이행수상 및 글로벌 파트너십이 있어요. 그리고 후속 조치 및 검토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이 전문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 지구 안에서 중요한 문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협력, 이따가 이게 OP예요. OP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 원칙과 약속,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있고, 왜 이게 기존에 했던 SDG 말고 MDG라고 해요. 새천년 개발 목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선언만 하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합시다. 이거 좋아요.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에 대한 문제, 후속 조치에 대한 문제, 우리의 행동에 대한 문제가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SDG 의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잘 보셔도 돼요. 자,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어떻게 되어 있다? 지구적인 측면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이에요. 이거 동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살고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 살고 있으면 또 소지역이 있어요. 뭐죠? 동북아시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하면 뭐죠? 동아시아 지역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로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기도, 그 다음에 평택시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적인 아젠다, 소지역적인 아젠다, 국가적 아젠다, 또 동네 아젠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 그 다음에 200여 개의 지표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요. 나라별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7개 목표는 같고요. 그 세부 목표는 각자가 잘 만들면 되는 거고 지표도 자기의 지역의 특성, 나라의 특성을 고려해서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이행 수단이에요. 자, 이 SDG를 이행하려면요. 세상에는 돈 안 드는 거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행하려면은 연구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뭔가를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이 필요해요.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SDG를 잘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표를 만들어내려면 정보를 일단 수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빈곤 문제를, 평택의 빈곤 문제를 종식시키려고 하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택의 예산이 얼마고 1인당 얼마씩 쓰고 있고 얼마씩 벌고 있고 이 중에 결식아동 수는 얼마인 거고 그죠? 최저 빈곤선에 살고 있는 사람 몇 명이고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표를 만들고 목표를 세울 거 아니에요. 목표를 세우고 지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통계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통계를 모으는데 우리는 옛날처럼 종이로 써야 안 써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컴퓨터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기술들을 활용하는 지능이죠. 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제, 해양 생태계를 조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해양 생태계 뭐라든지 또 물 같은 것에 또 그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검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질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현황도 파악하고 목표도 세우고 지표도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다 바꾸면 기술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능력이야.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죠?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SDG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후속 조치는 측정하는 거예요. 검토하는 거예요. 정말 이행하고 있는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우리가 뭐든지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죠? 사후 평가, 피드백이 중요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하는데 이 사이클이 있어요. 어떤 사이클이냐면 국가 지방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행 평가를 해왔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 어디 가냐면 지역, 소지역으로 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게 유엔으로도 보고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날 처음 얘기했죠. 왜 한중 네트워크가 중요하냐, 동아시아 네트워크가 중요하냐라는 문제를 얘기했을 때 바로 이런 이행과 검토와 수속 조치, 보고의 어떤 사이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지난번 조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6월 28일, 29일 있었던 G20 오사카 정상회담이에요. 이때 주된 내용도 뭐였다 그랬죠? SDG였다라고 했어요. 8개 목표가 8개 주요 테마도 다 SDG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했을 때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오사카 정상 선언문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저만 번역했어요. 한국에서. 아직은 공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전국지속협에 이제 올려고 했었는데 중국 들어가면서 못했고 제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내렸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이제 나는 엄청나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아무나 막 퍼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근데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요 정상 선언문의 앞에 있는 이 서문 내용, 서문의 모든 게 압축돼 있어요. 1, 2, 3에 바로 SDG를 열심히 수행하고자 하는 이 G20,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죠, 그죠? 20개 나라의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들이 바로 뭐다? 지속가능 발전 SDG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상 선언문은 서문 아까 제가 1, 2, 3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1. 우리 정상은 뭐뭐뭐 하고 나왔죠? 단합대임을 모아서 아까 우리는 기술 혁신, 디지털화의 힘, 아까 뭐였죠? 통계 데이터 바로 활용하는 것들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를 응용한 힘을 활용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첫 번째요. 1, 2, 3 중에서 그죠? 그 다음에 뭐냐? 불평등에 대처한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 그
또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를 포함해서 기회를 포착해서 세계 기후, 경제, 사회, 환경적 도전에 대처한다.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의 비전으로 제시한 대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향한 길을 열고 개발을 촉진하고 기타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처하는 대응을 주도한다. 서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아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SDG 몇 번 목표냐 연결시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얘기한 세계경제, 무역투자 나와 있죠. 이것은 어떤 SDG하고 연결되고 어떤 축하하고 연결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끝날 때까지 한번은 연습해 보시고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오늘 토론을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끝날 때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제 남이 생각하는 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되게 많이 힘든 게 뭐냐면 그거예요. 어떤 진영의 논리, 특별한 특정한 사람들의 논리가 자기의 생각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독립된 주체라고 얘기하고 독립된 지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걸 갖추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건강한 시민이에요. 시트리십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냐면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인 게 아니라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자기 관점을 갖고 있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공모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시티즌이라고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인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끊임없이 수업 때 의문을 가지세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자기 생각들을 한번 노트로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인 페이스북이든 SNS 상에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논문하는 것도 자꾸 올려보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김인영 국장님한테도 자꾸 전달해 주시면 이것도 반영되고 생각이 정리되고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고 토론하고 부딪히고 하는 과정에서 내 거로 되는 거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듣고만 있으면 내 거가 되지 않는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의 어떤 개념인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요. 사회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회적이다.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그렇죠? 국장님 오늘 제가 몇 시까지 시간을 쓸 수 있는데요? 일단 8시 20분까지인데요. 조금 10분 정도 일찍 끝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문제를 보세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저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뭐냐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캐세이프라는 카페가 있어요. 부산에. 지금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매일 이렇게 인문학적인 글을 써서 대자보를 붙여요. 자기 입구에다가. 그런데 한번 저 왼쪽 걸 한번 보시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밥은 먹으려고 한다. 강물은 지키지 않으면서 물은 마시려고 한다. 공기를 더럽히면서 숨은 쉬려고 한다. 제3터를 다 더럽혀놓고서 힐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면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 가능할까요? 지속 가능성이 불가능하겠죠. 자,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하나시키는 거에 대한 비판이에요. 자, 힐링도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개발하고 홀로 스펙 쌓고 경쟁하고 성공하고 이겨야 되고 자 이런 거예요. 실패는 누구의 문제죠? 개인의 문제다. 게으름의 부족이다. 게으름이다. 그 다음에 아무튼 무능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겠죠. 사실은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 있어요. 제발 황후 양상의 씨가 따로 있다라는 말이 불편한 진실로 안 느껴지는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봉건제 시대 때나 가능했던 얘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는 황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는 거죠. 자,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거죠. 그렇죠? 교육받을 권리가 그렇죠? 다 있어요. 그런데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요? 황후장상의 시가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문제예요. 자, 근데 가난에 대한 문제도 개인의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난의 문제는 개인의 무능력함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노력을 안 했던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는 아니죠. 사회학에서 제일 먼저, 사회학의 사회 문제론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바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왜 사회적인가? 우리의 삶들은 왜 사회적이고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 문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고민해 보시는 거죠. 자, 브룬트란트 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최초로 우리가 얘기했던 뭐였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냐면 환경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체계, 행정 체계, 경제 체계, 사회 체계, 생산 체계, 기술 체계, 구체적인 체제를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환경 문제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환경 문제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와 분류되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OP로 이제 들어갈게요. 자, OP가 어디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OP인데 가끔은 이런 이 SDG도 좀 한국말로 바꿔야 되고 모두 바꿔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일반화돼가지고 SDG라는 것도 이제 그냥 쓰게 돼 있어요. 그냥 그리고 보통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주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OP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죠? 피플부터 해갖고 5개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P가 들어가요. 그래서 OP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 되어 있어요. 자, 주로 이거는 이 평화와 파트너십은 일정하게 뭐냐면은 수단 같은 측면들이 좀 있어요. 수단 같은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얘기했던 사람, 지구, 번영이라는 것은 세계 기둥과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기둥? 사회, 환경, 경제 기둥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분류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집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그걸 눈치챘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 뭐냐면 대한민국 국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예요. 이거 이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죠. 자, 이게 보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 환경, 경제 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림도 되게 재밌게 만들어 놨죠. 그죠? 세계 기둥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붕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토대로서 뭘 잡아놨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평화축하고 파트너십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은, 사회 기둥 보세요. 몇 번이죠? 1번. 1번 뭐죠? 빈곤 종식. 2번 뭐죠? 기하 종식과 지속 가능한 농업이에요. 3번은 뭐죠? 삶의 질. 응? 삶의 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삶의 질. 네, 뭐 그렇게 그다음 네 번째 양질의 교육. 5번째 성평등. 예, 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에 대한 문제 또 논쟁이 돼요. 또 지금 저는 이게 안 할게요. 여기서 하면 조금 또 그럴 수 있으니까. 10번 뭐죠? 사회적 불평등 문제예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복잡해지는 게 있어요. 자, 여기는 이거는 유엔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 2, 3, 4, 5 비타죠, 그죠? 밑에요. 그렇죠.
핏하고 여기도 핏해요. 빈곤부터 해서 기하 종식, 보건과 복지, 건강의 건강과 보건 쪽이죠. 양질애교, 양성평등 이렇게 나눠졌어요. 지구 축 보시고, 지구 축, 번영축, 그다음에 파트너십 축, 그다음에 평화축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또 달리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제가 색깔별로 만들어놨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애우고 가야 돼요. 그죠? 집에 가시면 안 애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부터 요 색깔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지를 한번 알아맞혀 보시는 거예요. 무슨 축일지. 자, 선생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목표 1부터 5번까지 무슨 축이죠? 색깔 빨리 맞춰보세요. 예, 맞아. 한번 딱딱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낭낭하고 있어요.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목표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법을 증진한다.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한다. 목표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평생 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목표 5. 성평등 실현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어떻습니까? 지금 1번부터 5번 목표. 자, 이게 피플 축이에요. 그죠? 사람 축인데 다 동의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만족하세요? 선언적이죠. 그죠? 말은 되게 멋있어요. 당연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세부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모든 일이 중요해요.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겠죠. 아프리카도 있죠. 주로 이제 서남아시아 쪽하고 아프리카 쪽이 빈곤 문제가 심하죠. 동남아시아 쪽이죠. 그렇죠? 그쪽의 빈곤을 종식시키는데 문제는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세부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종식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부 목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지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1.95달러였어요. 지금은. 근데 그전에는 1.95달러가 아니었어요. 더 낮았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자, 우리 1.95달러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맞는 지표 목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맞진 않는 지표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1.25달러짜리 1.95달러 이거 가지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지표는 다른 지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평택에서의 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평택에서의 목표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기 있는 거는 그냥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던져주고 그 다음에 실행 문제와 구체화는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자, 그러면 이제 빨간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네. 목표 7. 모든 사람이 감당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 확립한다. 목표 8. 지속적, 포괄적,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목표 9. 보건력이 있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진행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목표 10.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보건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구성한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번영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많이 연결될 수 있겠죠. 1번하고 연결되겠죠. 사람축하고 연결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앞장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눈치 빠르신 분을 보자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분류상 일단은 지금 7번부터 8, 9, 10, 11번을 주로 번영축에 많이 넣은 거예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다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탄력적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번역축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몇 번 목표일까요? 안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근데 SDG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가 하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이 로컬에 몇 번일까요? 네, 답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이슈로 내는 건데 11번이 도시문제, 도시문. 이 안에는 이따가 보실 겁니다. 이 11번 목표 안에는 여기 17번 목표가 1번부터 17번 목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 또 투트랙이 있어요. 17번 목표까지 1번부터 17번 목표까지 해서 다 들어가 있는 목표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 맞춰주십시오. 예, 성평등. 이거는 모든 목표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1번부터 17번까지 여성 문제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5번 목표하고 11번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나머지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구축, 환경축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그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제시하는 거 읽어주십시오. 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확립한다. 표 13. 기후 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행동을 시행한다. 표 1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한다. 표 15. 특성 생태계를 보호, 보건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산림 및 지속 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억제한다. 자, 평택에서 평택과 연결되지 않은 게 있나요, 여기서? 평택과 연결되지 않은 거 없죠? 다만 이 사막화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육상 생태계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해양이 있어요, 평택은, 그죠? 그 다음에 또 평택호도 있죠, 그죠? 바다도 있고 해양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없는 목표가 이걸 수립할 수 없는 지역도 많아요. 충청도 이런 데 못하더라고요. 이제 충북 가면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문제는 뭐 어디나 다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쪽 축이다. 목표 16, 17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피플 축이에요.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 또 세분화시키는 단어가 있어요. 라이프, 평등, 자원, 환경, 사회적 발전, 경제와 그 기술적인 발전, 뭐 이런 것들을 또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사회, 경제, 환경을 또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머릿속에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SDG는 교조가 아닙니다. 교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의 사상과 이론들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혹은 그것을 가지고서 암송하는 사람들 제일 문제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교조주의, 그렇죠? 이걸 넘어서서 창조적으로 재적용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SDG가 갖고 있는 17개 목표, 그다음에 세계 기둥, 비축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인간 여기서 이거 보시면 돼요. 인간 축은 빈곤과 기아 문제 빨간 거 해놨습니다. 흔히 평등하게 건강하게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구는 말씀 다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평화축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제3세계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생겨요. 비폭력 대화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요즘 거버넌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공존, 상생 이 부분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이걸 세우지 않는 한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은 불가능하다. SDG는 일종의 목표예요.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목표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고 중요한 건 수단입니다. 수단이 뭘까요? 바로 거버넌스예요. 바로 거버넌 잘하기 위해서는 비축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야 된다. 차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부분들. 낙인 찍기 안 돼요. 빨갱이, 무슨 꼴, 뭐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 진영의 논리들 이게 결국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보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뭘 위해서 한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거창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제 평택에 왔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로컬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지속 가능한 도시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했어요. 환경 사회 이 세 가지 기본적 측면에서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삶의 공간을 보장하는 도시가 바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고 지속 가능한 평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에 MDG 했을 때하고 또 지방의제 20일 했을 때하고 지금 SDG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하는 것은 약간 달라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경주도 중심이었고 이제 의제에 대한 그래서 의제라고 했잖아요. 의제 지방 의제를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그게 지방 행동으로 바뀌었고요. 그걸 넘어서서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이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냐면 단순한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플랜을 만들어냈어요.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인 거고 SDG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방성, 지속 가능성을 향한 지방성, 그죠? 로컬리티예요. 그리고 이것과 여기에 플러스 뭐예요? 정책 개발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부문의 의도적인 활동, 정책 생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 조건은 참여예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통합발전 전략이고 중요한 것은 합의 과정이고 그리고 원칙으로서 형평성, 삶의 질의 향상, 사회적 통합, 지구촌 구성원의 책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투명성. 이게 바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지속가능성 개념은 단순하게 환경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11번 목표예요. 이 11번 목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세 부분 목표와 지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11번에는 7개의 세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시죠? 첫 번째 주거 문제예요. 자, 우리 도시는 주거가 필요해요. 교통 문제, 도시계획, 문화유산, 취약성. 우리 도시가 뭐가 취약한가에 대한 문제. 평택은 뭐가 취약하죠? 선생님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음번에 보실 때까지, 끝날 때까지 평택의 취약성은 무엇인지, 환경, 그리고 공공공간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끝나면은 이제 SDG가 아니죠. 자, 이행의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도구예요. MDG와 다른 게 이 차이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를 SDG를 다 볼 거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 자료는 그날도 보여드렸어요. 근데 노골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표 개발하고 목표 개발할 때 방법을 보셔야 돼요. SDG는 제가 이제 첫날 여기는 안 썼지만 그 한중 심포지엄 때 이렇게 얘기했죠. 한중 간에 혹은 동아시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있어서 원칙이 있어요. 중국이 돈 많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돈 많다고 해서 우리가 접속 같이 이거 SDG 연대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이 있는 거야. 그 원칙이 뭐냐면 국제적인 합의를 준수할 수 있는 거야. 유엔이 만들어놨던 그런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는 거야. SDG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거에 대한 문제인데 SDG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꽂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래로부터 시민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으고 지방정부와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생각식 개발인 거고요.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있어요. 지역의 독특한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수원의 SDG가 박원순의 SDG가 평택의 SDG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서울과는 다른 어떤 정치, 사회적, 역사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맥락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형들이 있죠. 우리 지역은 미군기지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지역은 뭐가 있죠? 삼성반도체나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우리 지역은 또 복잡한 게 있죠. 지역과 갈등이 있어요. 그죠? 북부농, 평탄농, 평택농, 안중농 있단 말이죠. 그죠? 지금은 많이 줄었을 것 같지만, 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균열적인 측면도 있고, 또 문화적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자원과 도전 기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다가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다. 평택항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좋은 자원일 수 있고, 그렇죠? 맞죠?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군기지 문제가 반드시 약점이 될 수 있냐, 아니 다른 측면으로 작동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스마트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지리적으로 충청도와 그 경기도의 인접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주는 또 서해안에 있는 지역 주는 지정학적인 측면에 대한 스마트 분석도 필요한 거죠, 그죠? 바로 지역의 독특한 맥락, 자원, 도전 기회를 고려한 기획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역 개발, 지역 발전 전략과 SDG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얘기해요. 이제는 뭐 합시다가 아니라 말을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택의 농업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다더라, 몇 프로가 어떻고, 쌀쌀 소비량 생산량이 어떻고, 소비량이 어떻고,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제시를 들 때 공무원들이 확장 못하겠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해주세요, 뭐가 문제예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정책적인 대안과 구체화된 지표와 숫자를 갖고서 접근한다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얘기를 오늘 다 하려고 했어요. 시간 나면. 자, 이런 단계가 있어요. 우리 지금 어떤 단계냐면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오민혁 국장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진짜 제가 인정하는 어디 나가 봐야 돼요. 이번에 동아시아 심포지엄 다 보겠는데 이 사람들 관계자들 동아시아 심포지엄 준비하면서 속이 터졌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실무력이나 기획력이 사실 우리가 아직은 그래요. 근데 진짜 잘하시더라고. 잘 준비하고 지금까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잘 해왔어요. 열정 갖고 해왔지만 이게 또 복불복이 있어요. 시장을 누굴 만나는 것도 굉장히 복불복이고요. 괜찮아요. 정치적인 이성준. 아니요, 진짜 이건 괜찮아요. 우리 네. 잘 만나고 있어요. 네, 우리 굉장히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의 의지, 철학, 가치관, 또 정부의 의지, 철학, 가치관, 파트너들의 의지 다 있어요. 주객관적인 조건과 상황들을 잘 맞아떨어지면은 사실 실무자가 덜 힘들고 추진하는 사람은 덜 힘들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어도 빛이 안 나는 경우가 좀 많은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준비는 지금 많이 해왔어요. 2015년부터 해서 처음으로 SDG에 대한 의지도 높이고 되게 많이 교육도 시켜왔지만 우리는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에 대한 자기 점검을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지속가능 발전의 어떤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인식제고, 주창, 이행, 모니터링 과정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겠지. 여기에 공무원들이 와야 돼요, 이제. 와서 이거 보라고 해야 돼요. 와서 우리 평택은 지금 SDG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볼 때가 되니까 피드백이 괜찮아요. 그죠? 자, 우리는 인식제고 단계에 있는 건지, 주창 단계에 있는 건지, 이행 단계에 있는 건지, 모니터링 단계에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거기에 또 맞는 대응 수단과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이 부분들도 한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우리 마지막까지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하면서 같이 고민해봐야 돼요. 이게 다 제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요 단계마다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인식제고 제고의 단계에서는 당사자의 어떤 협력 과정, 이해 당사자 간의 협력 과정들, 의사소통 캠페인을 많이 해야죠. 그죠? 그다음에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플랫폼이 지금 잘 안 구축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역간 발전 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일단 플랫폼 맞아요. 지역사회 플랫폼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플랫폼을 오프라인만 있는 게 아니죠. 온라인 상에서의 또 플랫폼 구축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늘 와서 자료를 받아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전통적인 미디어, 신문이죠. 지역 신문들과 또 새로운 미디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한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젠더 관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구체화된 우리가 스스로가 끝나고 과정까지 한번 연구해보고 여기에 맞는 전략들을 다시 한번 수립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쭉 제가 잡아왔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실행 과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참여적인 많이 끌어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 이제 지역의 SD 의제를 설정할 거예요.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7개 목표가 이런 거였구나. 그런데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라는 거 가져야 돼요. 17개 목표 다 못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부분과 연결해야 돼요. 지금 여기 노조 사무국장님 계세요. 이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번영축을 주로 연구하셔야 돼요. 관심 갖고 노동조합에서 지역의 기업과 시민사회에 어떻게 더 많은 일을 사회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걸 하면 되고 교육 쪽 관계되신 분들은 아까 양질의 교육이라는 어떤 네 번째 목표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목표와 세부 목표를 지표를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또 환경 관련된 환경도 여기 있잖아요.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이런 부분들의 자기 전문성을 가지면서 자기 직업과 자기 관심과 자기 삶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목표들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한번 왜냐하면 17개 목표 하시려면 3년 걸려요. 5년 걸리실 거야. 그거 애부 다 이해하셔야 되니까 전체적인 틀을 보시고 각 세부 목표에 대해서 자기 관심을 갖고 이걸 통해서 이번 교육을 받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들으시고 현장에 들어가서 청소년들 이번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획부터 실행까지 미래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수하시는 분들은 뭐 하느냐? 그냥 집에 가서 노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배워서 남주셔야죠. 맞죠? 배워서 남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배운 내용들을 자기 직업과 자기 관심과 취미와 삶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한다? 이제 청소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것은 청소년 SDG 아카데미 같은 거라든지 현장의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교수들이나 박사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꼭 가르칠 수 있지만 현장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못 놀아요. 그렇죠? 그럼 막 속 터져가지고 갈래 집에 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오히려 엄마 된 입장, 아빠 된 입장, 국내의 주민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게 된다는 훨씬 더 SDG를 여기 좀 교육하고 전파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SDG 의제 만드는 거. 세 번째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지표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통계 문제가 원래 아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SDG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와 지표를 만들려면 이 통계를 다 끌고 모아야 돼요.
이 통계를 모으는데 단순하게 평택구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평택구만 있는 것도 다 있지가 않아요. 자, 중앙 거하고 대한민국 거와 경기도, 그 다음에 평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또 문제가 뭐냐면 교차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평택이란 지역과 유산 시군구 지역과 또 교차 비교를 해줘야만 올바른 지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서울은 지표가 나와 있죠. 또 큰 대도시들은 지금 지표 개발이 들어갔어요. 그 대도시와 평택을 그대로 비교할 수 있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통계와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구축이 사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 개발하는데도 설정하는데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지표를 수립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평택 지도가능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가능 발전 대학을 가면서 아마 이흥년 교수님과 오민정 국장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 설문지를 한번 돌리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구사항들이죠. 내가 바라는 평택이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평택의 농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평택의 고용 문제라든지 혹은 노상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좀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신다면 그게 바로 이제 평택 SDG 지표 개발의 굉장히 큰 과정이 될 것이라는 거고요. 어쨌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실행 계획은 우리가 못 가져요. 왜 못 가냐면 지방 정부의 역할이에요. 권한이 있어요. 우리는 제시를 해줄 수 있어요. 평택 지도국협은 선거로 이임받은 권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로 이임받은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정부에게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 안 한다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게끔 회의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모니터링 평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사회적 지속 가능성의 예입니다. 되게 많이 갖고 왔는데요.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자, 이 사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평택의 SDG 이행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2018년도에 몬트리올이라고 있어요. 그죠? 아시죠? 어느 나라이죠? 이게 몬트리올? 캐나다입니다. 거기서 이 클레이라는 이제 지속 가능성을 같이 함께하는 지방정부의 협의체예요. 여기서 이 클레이에서 비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면은 도시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해서 4가지 약속, 5대 도시 비전, 3가지 정책을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4개 단계 과정에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는 것과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자, 4개 약속을 하나 보세요. 자,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SDG 대학은 호프 모델을 만들었어요. 네? 평택은 도시 모델 같은 경우는 그거는 교육인 거고 도시 모델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모델을 우리가 못 만든다면 예를 들면 어떤 도시일 수도 있어. 전주처럼 해보자. 아니면 미국의 어떤 도시처럼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모델을 구축하고 그 모델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 지역에 실적이 많게끔 노력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 발전을 기본 철학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 발전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이 된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은 것도 필요하지만 시급한 거예요. 평택에 가장 시급한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시민의 어떤 장기적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시급한 안건들을 찾는 거예요. 자, 내가 좋은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집 앞에 차길 만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평택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꼭 이게 사회, 환경, 경제라는 3가지 기둥의 발전에 그리고 이렇게 위배되지 않고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집단적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뭐하죠? 지역에서 동네에서 행동한다라는 거. 그래서 글로벌한 관점, 일국적 관점, 지역적 관점, 로컬적 관점들을 상호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5가지를 제안했어요. 저탄소, 자원순환, 자연기반, 회복력인 도시,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시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쭉 모아서 아까 했던 OP를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네이밍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정책적 접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 수단으로서 로컬 거버넌스 이걸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과학자예요. 과학기술과 전문가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재정과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여러분 함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 잘하기 위해서 4가지 필요하다. 첫 번째 따라해주세요. 혁신적인 지방정부의 전략.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시민사회의 주도성.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네트워크 간의 연계. 마지막입니다. 법과 제도 문제. 제도화. 자, 이 4가지 부분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SDG 잘 이행될 수 있고요.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아파가지고 많이 잘 얘기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만나뵌 이창훈 교수님 모습 중에 가장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짧은 휴식 시간을 갖고 저희가 이제 토론과 평가 시간을 함께 가질 건데요. 그 전에 공지사항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처럼 이렇게 그쪽이 먼저 예약이 훨씬 몇 달 전부터 이 컨버전스 홀에서 하는데 잡혀져 있어서 오늘만 이 공간에서 하고요. 추후에는 다시 이 컨버전스 홀에서 할 거고요. 또 급한 상황에 학교가 먼저니까 학생들이 먼저니까 급한 상황 생기면 이 호수가 아니라 200 몇 호에서도 2층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꼭 문자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시간이 짧아서 이거 표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표지 보면 이 앞에 문이 있죠. 이제 앞에 문이가 뭔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수님이 혹시 배지 하신 거 보셨어요? 배지 동그래갖고 색깔별로 17개 색깔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엔에서 17개 목표 색깔별로 해서 동그랗게 만든 배지고요. 유엔에서 나눠준 배지예요. 우리가 그거 졸업하실 때 다 하나씩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쉬는, 이번 주 내일 모레는 쉬는 거죠? 시간표대로 그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징검다리 휴일이 10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하고 좀 많아요. 그래갖고 오늘 하고 아마 그 다음 시간에 아마 10월 15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또 얼굴 잊어버리실 거예요. 지금 다 또 서먹서먹 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니까 이따 소개 시간 다시 한번 가질게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추가로 계셨고 그 다음에 또 이 컨버전스 홀이 참 강의하기엔 좋은데 이게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는 이상 좀 서로 얼굴 보기가 좀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렇게 조그만 강의실 공간에 있을 때 서로 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7개 목표가 크게 3가지로 나누잖아요. 사회 환경, 그 다음에 경제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속협 같은 경우에는 사회위원회가 있고 경제위원회가 있고 환경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일반 데하고 좀 다른 게 각자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회의 시간이 되게 조용하고 발언도 잘 못하시고 왜냐면 낯서니까 전문가와 있지 어디 노동계 쪽 나와 있지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좀 어려워요. 그 어려움 속에서 어색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저고요. 그래갖고 다음 주 강의는 박연희 이클레이, 아까 이클레이 11번, SDG 11번과 관련돼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박연희 소장님이 나오셔서 해줄 건데, 이 SDG와 관련돼서 굉장히 간략하고 쉽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강의는 몰라도 이 박연희 소장 강의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이제 7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간식 드시고 10분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안 치셔도 돼요. 바깥에 간식 마련됐어요. 드세요. 왜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아니, 근데 핵심적으로 하시는 게 핵심적으로 지방정부 전략, 시민사회, 혁신적인 전략이고, 시민사회 이슈로 그다음에 공동임금 같은 게 네트워크가 연계, 그다음에 이제 제도에 빠져 있는 제도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트워크 간의 연계. 그게 뭐냐면 시민사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부도 들어가고 기업도 들어가고 행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시민사회도 들어가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시민 단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쳤어.